일단 뭐 밖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이 심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자다가 이제 계속 잠이 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, 야, 이 산적한 문제도 많고,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과연 견제를나 뭐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을까,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데,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그런 그 장이 열린 거고,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, 그리고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좀 다잡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늘 항상 일희일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이번 선거 가지고는 뭐 코로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, 그다음에 뭐 우리 당의 공천 실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꼽고 있는데,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당이 시대에 뒤처진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.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뭘 주도를 하고 이랬다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이 부족함을 국민들에게 보였던 게 가장 큰 패인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패배는 쓰라리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를 하고 그다음 개혁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또 기회를 얻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비슷해요. 저희도 보면은 민주당부터 우세인 지역이거든요. 민주당이 한 49% 지지하고 저희 당, 우리 당 지지율이 한 46% 정도 되는데, 지지율이 팽팽한 과정에서 예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, 진영 간의 이 대립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. 그 연령 간의 차이가 진영의 차이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,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그 자기 나이대나 또래나 세대 간의 이익이 아니고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혐오,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웠고, 그러니까 뭐 지지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되게 혐오 표현이 바로 나오는 그런 거여서,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해소를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가치라는 게 어떤 이념이나 어떤 고정된 그런 정책이 아니거든요. 사실 외국의 그 보수주의자들이 다 써놓은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라는 것은 확정돼 있고 고정돼 있는 그런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고 생활,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체득을 하고 만들어낸 생활 양식, 아니면 또 문제 해결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, 변화를 하되 일시적인 유행이나 일시적인 그런 그 사조에 의해서 잘못되는 것은 막고 안정을 지켜나가자, 뭐 이런 게 주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지켜나간다라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한다는 거죠. 변화라는 게 주된 방향인 것이고, 그 변화를 어떻게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나갈 것인가를 걸 모색하는 게 보수주의적인 건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영국에 있는 뭐 퀸튼 호그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, 사회 개혁이나 사회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 보수당이, 그럼 그 보수당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. 즉 파국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봐요. 그리고 저희 당에 또 그런 게 왜 늦었을까, 그런 변화에 대한 게 왜 늦었을까 생각했을 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. 이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
뭔가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인식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좀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좀 계파주의 정치에 매몰됐다라는 부분은 정말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. 당선자 대회 두 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당선자들이 느낀 건 뭐냐면 초선, 재선, 뭐 다선이 없이 동등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.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다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그걸 지지를 해주는 게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다선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뭐 에이 그거 아니지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초선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는 다선들이 좀 생각이 달라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. 그거 자체가 이미 벌써 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좀 우리가 성공적으로 좀 탈피를 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꼰대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꼭 외향적인 것만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꼰대의 이미지고 본질적인 거에 다가갈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당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당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에 실체가 없거든요. 결국 당선자 개개인이 다 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뭐 당원 전체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내가 해야 된다.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.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일깨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젠가 참여연대에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 한 70개를 뽑았습니다. 그 70개 과제 중에 사회개혁 분야에 있었을 때는 정보경찰 폐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작년에 뭐 경실련과 참여연대 같은 그런 이제 소위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11개 단체가 모여서 정보경찰 폐지 넷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그 잘못된 유습들이 아직까지도 이 형사사법 구조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경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둥계라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 때려잡던 그게 정보경찰입니다. 그 고둥계의 전통이 지금까지 지금 쭉 남아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보면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을 이용해서 타겟을 정해놓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오라. 정보경찰이 밥값 좀 하라.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수사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이 구조는 사실은 정말 정근대적인 구조입니다. 전 세계에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많은 단체들이 지금 정보경찰을 폐지하라 아니면 분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 이 이야기는 항상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건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당 후보인 제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의견이 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그러니까 전국민 경선 제도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 당의 그 구습을 좀 벗고 그 다음에 국민한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런 장이 열렸으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선택을 받는 경쟁을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아직까지는 의원이시지만 같으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개혁의 아이콘이니까 그런 경선 과정에 있었을 때
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그런 호응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